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권혁수 교수님의 두 번째 수업 큰 것으로 정해 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 있지 않나요? 아침에. 아니 이거 진짜로 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런가요? 오늘 아유. 그렇게 일어나셨어요? 제 연기 앞으로 데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재채기 하시고 심한 분들 코도 막히고 입천장도 아프고 가렵고 특히 눈 이런 데 가렵고 막 이런 부분들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아까 보기에도 있었죠. 네. 이게 가장 좋은 치료였거든요. 그래서 제 직업이 여기 교수로 나오는데 저 교수 아니에요. 제 직업 전도사입니다.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전도사. 사실 앞으로 저도 권 전도사님 이렇게 교수님 해주세요. 보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그것만 보여요. 그렇죠, 둥둥 그렇죠. 떠다녀요. 하도 얘기해서 자 그런데 이 좋은 치료제를 꾸준히 안 쓰시고 사실 온갖 다른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골다공증 치료에 다 하시는 거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오늘 제대로 된 정보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비염 있거나 또 더 나가서는 천식 이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들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제일 중요한 생각은 뭐예요? 가습기 틀어야지.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야지 코도 좋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 겨울에 그냥 계속 가습기 틀어놓고 그럼 창문에 어떻게 돼요? 물 줄줄줄줄 흐르고 있고. 아니 근데 애들 키우는 집은 뭐 겨울이 뭐예요? 저희는 벌써 틀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가습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과하게 쓰시면은 오히려 비염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당한 습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 우리가 가습기를 우리가 틀 때 여기 이제 좀 이따가 표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한 60%가 넘어가면은요 이 곰팡이와 진먼지들기에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0% 미만 건조할 때는요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진먼지 진드기는 물을 먹는 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습기를 흡수해 갖고 얘네들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건조하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 대부분이 뭐예요?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 알레르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박멸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건조하면 또 어떻게 돼요? 코딱지도 생기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염 환자들이 코딱지 생기고 코 불편한 거는 사실 염증 때문에 이게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역시 뭐예요? 전도사로서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쓰시면은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 또 물을 섭취 건조하지 않게 어르신들은 특히 물 많이 안 드시거든요. 탈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면 건조할 때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조하면은 가습기를 그때 약간 쓰실 수는 있어요. 자, 가장 좋은 그런 습도는요. 한 30에서 50%, 한 40에서 50%가 가장 호흡기에도 좋고 또 우리 진먼지나 곰팡이가 증식하지 못하는 습도가 될 것 같고요. 50%가 넘어가면서는 정말로 잘 자라게 되고 60%, 70%까지 막 정말로 계속되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진먼지들기 곰팡이 양식장 정말 키우는 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가습기를 써서 집이 축축해져도 안 되고 집이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적정한 30에서 50%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 실내 습도가 30%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숨 쉬면서 입김도 나오고 집에 물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가습기를 안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겨울에도. 같고요. 겨울에도 그렇고요. 만약에 너무 건조하면 아까 살짝은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기 이거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거 이거 8,000원에서 9,000원이면 사요. 예, 아이 그리고 아이 키우는 집은 이렇게 온도 습도 온습도계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맞아요. 세트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예. 그거 보시면서 한 30% 이하 때만 틀어놓으시고 웬만하면 틀 일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건조하시면은 식염 스프레이나 생리시면서 코 세척으로 코 점막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그런 여러 가지 코딱지, 피딱지 이런 것들도 해결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내는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바깥 공기는 막 대기오염 많고 안 좋고 실내는 깨끗할 것 같잖아요. 실내는 여러 가지 먼지도 누적되고 가스 사용하고 온갖 화학물질들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기를 우리가 하루에 3-4번씩은 해주시는 게 비염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막 너무 건조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빨래 그냥 베란다에 말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침실에서 절대로 말리시는 건 좋지 않고요. 아니 겨울에 너무 건조하면은
수건 방에서 말리잖아요. 뭐 그렇죠. 아까 습도가 너무 낮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집에 베란다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침실이 없는 거실에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거실에서 자는 곳에다가 말리지 그렇죠. 말라는 너무 거군요. 습기가 높아질 수가 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은 너무 습기가 높게 50% 이상 유지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요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염 환자에게 특히 더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자, 비염 환자분들이 치료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요. 그 코에 뿌리는 그 스프레이, 이제 스테로이드 말고 그냥 뿌리는 칙칙이. 네, 그거 칙칙이. 증상 있을 때만 쓰면 되지 않나요? 제가 코 막힐 때만 그거 써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하면 뻥 뚫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증상 있을 때만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요. 스프레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 약국에서 사서 쓰시는 거, 쉽게 살 수 있는 거는 여기 두 번째 노란색으로 돼 있는 혈관 수축제 스프레이, 항우려제라고 하는 건데 뿌리면은 바로 코가 뻥 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치료는 뭐예요? 제가 무슨 전도사?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전도사. 그죠? 이거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약은 처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약은 오늘 뿌린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 그럼 왜 뿌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방 받았어. 이게 좋대. 그래서 뿌려. 안 뚫려. 효과가 없어. 그리고 괜찮다 안 쓰다가 심할 때 뿌려.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이거 나는 효과 없다. 그 좋은 약 달라. 이러시는데 이거는 오늘 효과가 없지만 꾸준히 매일 썼을 때 누적했을 때 1주, 2주 후에 효과가 제일 좋은 약이 이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매일 써야 되고 지속적 증상이 없을 때 계속 관리하는 약이 비염 스테로이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염 증상이 없을 때도 쓰라는 왜? 거예요. 없을 때 계속 없으라고. 우리 양치질이 잇몸병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 없으라고. 그런 것처럼 알레르기 비염이 1년 내내 있다. 1년 내내 뿌리시면 되고 환절기만 있다. 환절기 내내 매일 뿌리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혈관 수제 스프레이는요. 가끔 코가 정말 막힐 때, 감기 들렸을 때 이때 힘들 때 한두 번 이렇게 뿌리시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 연속 5일에서 일주일 이상 뿌리시는 거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오래 쓰면은요 코를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혈관이 오히려 더 풀려버려 갖고 안 쓸 때 코가 더 막혀 중독돼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끔만 쓰시고 비건무 스테로이드는 그거는 매일 쓰는 게 좋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강부무 스테로이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나요? 뭐 맞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약마다 하루에 2번 쓰는 약이 있고요. 네. 하루에 한 번 쓰는 약이 있는데 그거는 그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그렇게 지시대로 사용하시면 돼.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만 꾸준히 쓰시면은 번만. 눈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입천장도 괜찮고 코막힘도 좋아집니다. 그럼 교수님도 혹시 뿌리고 나오셨나요? 저도 매일 뿌리고요. 저희 집 애들도 어릴 때부터 매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애들 스테로이드인데 위험한 거 애들 뿌려도 돼요? 이러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 애들은 유치원 전부터 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위험하다 생각할 때 권육수란 사람이 아동 학대범인지 아니면 약이 안전한지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약은 네. 장기적으로 써도 소화도 안전하고 논문에 의하면은 임산부에게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럼 비강부무 스테로이드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혈관 수축제 스프레이는 오히려 매일매일 하다 보면 더 안 좋아지니까, 너무 정말 급할 코막힘일 때만. 때, 정말 감기 걸려서 힘들 때만 가끔 쓰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자, 다음 오해와 진실은요? 세 번째 오해와 진실.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어릴 때도 애 코 막힐 때, 자, 애기야 흥 해서 세게 흥 하면 아이 더 세게 흥 하면은 엄마 귀 아파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세게 하다 보면은 이거 하고 또 하도 하다 보면 여기도 헐어서 아프고 여성분들 화장 지어져서 코 풀고 하면 또 화장실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제가 알아요 다 힘든 거. 그런데 코를 살짝 푸는 거는 좋아요. 하고 또 안 되면은 식염 스프레이 뿌려서 잘 빼낼 수도 있는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은요. 귀에도 부담 안 되는 건 코를 훌쩍 빨아 마시는 겁니다. 진짜요? 네. 근데 좀 보기가 이렇게 듣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를 세게 풀면 귀도 문제지만 코 점막도 어떤 데 손상도 코피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를 빨아 마시면 되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이 끈적한 코 그 지저분한 거 아니야? 흐물흐물. 맞아요. 그래서 뭐 네. 그리고 또 색깔까지 있으면은 그 균덩이를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더럽다고 아이 이렇게 더러워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해로운 게 아니고 더러운 게 절대로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끈적끈적한 콧물 있죠? 예. 뭐, 그거는 우리가 점액질인데 그거는 당 단백질, 내 몸에서 만든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는 내 몸의 일부, 내가 만든 건데 그게 뭐가 더러워요? 균도 없는데. 내 몸의 당과 단백질인 거니까. 그래서 그걸 먹는 거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노란 콧물, 노란 가래, 갈색 가래, 그죠? 그건 좀- 초록색. 그건 좀 그렇지. 그건 좀 그렇죠. 그것도 안전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색깔이 그러면은 균 색깔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염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예. 제 몸의 백혈구, 면역 세포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색소는 그 거기에 염증 종류에 따라 내 몸의 백혈구가 내는 색소예요. 내가 만든 단백질이에요. 내가 만든 노란색 색소, 초록색 색소, 갈색 색소. 그러니까 내 단백질이니까 내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에 균이 있다 하더라도 먹으면 위에서 다 소화돼서 없어져요. 그다음에 이거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축농증 걸려서 누렁코에 있는 설사 균이 있다 하더라도 예. 여러분들 침에 이빨에 있는 균보다 더 없어요. 여러분들 이빨에 참기 침이 세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기분적으로 들어온 거지 실제로는 들어온 거 아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인스타, 틱톡에 올린 적이 있는데 예, 거기 초등학생들이 SNS에다가. 교수님 저희들이 학생들 모아서 1리터 노란 가래 모아서 드릴게 원샷 하세요. 뭐 그런 거 있는데 이거 안전하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빨아 마시는 게. 자, 이걸 이렇게 하시면은 확 넘어가야 되는데 네. 코 연골이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클로즈해 보시면 이걸 할 때 여기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연골 약한 분들 이게 완전히 탁 막혀갖고 한 번도 시원하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코를 훌쩍 마시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감기 걸릴 때도 유용합니다. 한쪽 코를 막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면 여기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겨 여기를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랑 하면 완전 신세계 코가 막 두세 배가 들어가요. 이쪽도 여기도 막고 여기도 해서 이렇게 하면 확 들어가는데 이것도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골이 너무 약하면요 벌려도 여기가 쏙 막혀서 이게 막힙니다. 그럴 때는 또 뭐가 있냐? 마법의 방법이 있어요? 클립. 클립 부드러운 거 예. 한쪽 맞고 요거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면 신세계 하면 꿀꺽 넘어갑니다. 충동증 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런 거 없으면은요 부드러운 젓가락 있죠? 해도 되고 저는 자동 착지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할 수 있고 그건 좀 깨끗한 걸로 하세요. 예. 아 근데 건데. 확실히 이거 네. 코를 한쪽을 잡고 한쪽을 제가 벌려 보니까 잘 되긴 하네요. 맞아요. 훨씬 잘 됩니다. 이게 코 막혔을 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딱지 콧물 있을 때 하면 뻥 뚫릴 수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드럽지만 소리 이렇게 해서 드르렁 입천장을 떨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더 잘 넘어갑니다.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 진짜 오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진짜 할 수 있는 오해와 것들을 진실. 예. 오해와 진실이네요. 코도 또 먹어도 된다고 하고 예. 예, 마음껏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이 배울 수 있고요. 아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네. 질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코감기하고 비슷하니까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으면 빨리 나을까요?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정답 아니오입니다. 아니요. 자,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은요 여러 가지 진먼지 진드기 여러 가지 상황 곰팡이 때문에 코에 염증이 생기는데 거기 박테리아 세균이 없어요. 없는데 항생제를 거기다가 왜 써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도 없는 데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화 안 되는데 두통약 먹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은 누렁코 아주 뭐 축농증이 생기지 전까지는 항 쓸 필요가 없고요. 설사 누렁코 가래가 있다 하더라도 축농증은 전문적으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정말로 이 누렁코 가래가 축농증처럼 2주 이상, 2주 간다. 그리고 항생제에 판단이 있을 때만 항생제 쓰시는 게 맞고요. 웬만한 그냥 살짝 노란 거 있을 때도 굳이 항생제는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좋은 유익균들, 유산균들 죽일 수 있고 내성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그렇게 코 진하다 할 때 무조건 쓰는 거는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알레르기 비염하고 코감기 증상하고 살짝 좀 비교할 수 있는 팁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어떤 거요? 내가 알레르기 비염인지 코감기인지 스스로 좀 코감기인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자체는 대부분 이제 물처럼 콧물이 나와요. 그리고 재채기도 있고 눈도 가렵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거 많고 그다음에 이게 2주 이상 가요. 자주 발생. 그런데 감기 같은 경우는 물처럼 나오는 콧물은 1주 이내. 그러다가 끈적한 코로 2주째는 바뀌고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주 이상 나는 코가 2주 이상 간다. 또는 재채기도 2주 이상 가고 자주 반복된다. 나는 감기가 자주 걸려. 이런 분은 대부분 비염 가능성이 비염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성적일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높고 병원에 좀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까지 잘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권혁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